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부터 이슈 폴폴 함께하게 됐는데 네. 그동안 방송으로만 배 소장님 방송 많이 봤거든요. 네. 워낙에 좀 떠먹여주는 친절한 해설로 유명하신 분인데 개인적으로 기대가 좀 큽니다. 떠먹여 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네. 더 많이 먹어요. 알겠습니다.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론조사 먼저 살펴볼 텐데요.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긍정 평가가 6%포인트 올랐어요. 아무래도 좀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좀 반영된 영향으로 볼까요? 정상회담 효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6%가 올라간 데는 대통령 국정 수행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에 영향을 주는 변수 세 가지 뭡니까? 네, 떠먹여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떠먹여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경북공입니다. 경제, 북한, 또 공약. 이 공약은 이제 검찰 개혁이거든요. 예. 근데 검찰 개혁은 내정이니까 정상회담 효과니까 두 가지가 작동을 한 거예요. 경제, 반도체와 백신과 그리고 배터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 뭡니까? 북한이죠. 북한. 네. 북한과 남북 관계, 미국의 또 대북 관계에 대해서 좀 더 협력을 이끌어낸 것이 이른바 정상회담 효과. 이렇게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올라갔고요. 네. 그런데 긍정은 올라갔는데 또 부정평가는 약간 내려갔네요. 내려왔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부정평가가 내려오고 긍정이 올라가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긍정적 변수가 작동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네. 보통 7주 만에 이제 30%대 후반을 유지를 하다가 네. 40%대로 회복을 한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좀 기세를 이어갔으면 할 텐데 네. 아무래도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요소들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상회담 효과가 오래 가면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꼭 우리의 경우는 아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들은 해외 순방을 나가서 에어포스 원, 미국 네. 대통령이 탑승하는 비행기입니다. 내리기 싫다 그래요. 내리면 막 국내 문제에 신경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 여야 또 대표를 초대를 해서 네. 또 청와대에서 간담회까지도 가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내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제 부동산 이슈와 인사겠죠. 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어떨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사가 아주 또 오랜 기간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대통령에게 국정 수행에 호재가 됐던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경제죠. 또 이 백신과 관련되는 호재를 계속 지속적으로 살려나갈 수 있느냐. 이게 아주 문 대통령 지지율에도 중요하겠죠. 예, 다음 주 평가도 좀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 민주당에서는 소폭 하락을 했고 국민의힘이 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지금 뭐 당대표 경선 관련해서 좀 분위기가 뜨겁다 보니까 이게 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른바 컨벤션 효과라고 합니다. 네. 큰 행사를 앞두고 있으면 정당의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는 효과, 이른바 예.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3%포인트가 올라간 것은 다분히 예. 이 전당대회 효과, 이른바 컨벤션 효과로 봐야 되고 사실 더 현실적인 이유는 이준석 돌풍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뭔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가 등장하니까 이준석이 누구야? 이러다 보면 더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아주 살짝 지지율이 내려왔지만 그렇네요. 이것도 이제 지난주와 비교가 되는데 지난주의 경우에는 5.18 결집 효과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좀 견고하게 다시 결집하는 모양새였는데 이번 주는 뭐 월, 화, 수 조사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시점에 특별한 이슈가 없었거든요. 네. 오히려 시선이 또 조사에 응답하는 응답자들의 국민이죠. 시선이 좀 더 국민의힘 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조금 관심에서 약간 예. 살짝만 벗어나니까 1%포인트 살짝 또 지지율이 내려간 현상으로 볼 수 있겠고 특히 한번 무당층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네. 여론조- 1%포인트를 흡수한 그렇죠. 걸까요? 흡수한 건데 물론 저 무당층뿐만 아니라 다른 지지까지도 이 국민의힘이 조금 더 흡수했다는 것은 그만큼 전당대회가 주목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무당층이 좀 줄어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 그러니까 다분히 무당층에는 물론 보수 성향의 응답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이 무당층에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인 경우에는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예. 이슈 폴폴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무당층이 떨어지면
이건 국민의힘 지지가 올라갈 수 있겠거나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샤이 보수층이 좀 무당층이 아직 있다 이런 말씀일까요? 미리 예습을 하고 나오신 건가요? 저 많이 봤어요, 이 방송.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국민의힘 예비 경선 결과가 이제 내일 오전에 나오잖아요. 네. 뭐 어떻게 나올지 뭐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또 6월 11일에 그렇죠. 본경선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고 네.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좀 이런 상승세를 좀 이어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네. 되겠죠. 적어도 이제 6월 11일까지는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는 효과, 이른바 이준석 돌풍, 정치 도울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 이슈 폴폴도 재밌으니까, 유익하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도 마찬가지로 유익하거나 또 이런 걸 떠나서 재미있게 뭔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있으면 이러면 아무래도 주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돌풍, 내일 어떤 결과가 발표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10여 년 이상을 정치해왔던 인물인데 지금이야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뭘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른바 네. MZ세대의 반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진행자께서도 MZ세대시잖아요. 그러니까 MZ세대가 이번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 주인공이 되고 싶다. 이런 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당 내에서는 신진 세력의 반발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언제까지나 주변부에 머물러야 돼요. 이제는 우리도 당의 중심으로 가고 싶어요. 그다음에 그동안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혁신적인 요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일종의 대변인 현상이죠. 예. 반영시켜달라. 달라. 이것이 일종의 이준석 돌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 때문에라도 국민의힘이 더 주목받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당 의원들조차도 여당 내에서도 좀 부럽다 이런 현상을 네. 물론 이제 경계를 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뭐 정청래 의원 경우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되면 당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겁나는 이야기도 어마무시한 이야기도 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만큼 지금의 돌풍이 두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목을 받는 큰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예비 경선 결과까지 나온 또 다음 주 이슈 폴폴도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조사 결과 볼까요?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입니다. 오늘 두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MBS 결과를 좀 보면 지난주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지사, 윤석열 전 총장, 이낙연 대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그 이재명 지사는 경고 상승 이렇게 네.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큰 폭은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씩 최근에는 이 공정과 성장, 성장과 공정 또 지지 포럼이 또 출범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이재명 지사로 또 지지층들이 관심이 모아지고 결집하는 현상도 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이지만 지지세를 더 다져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조금 변동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어요. 네. 재보궐선거 직후에는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는 좀 하락세였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또 검찰 이슈가 등장했죠. 어떤 이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이게 청문회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정도였어요. 네. 조국 전 장관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주목을 받으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약간의 변동성을 우리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추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좀 주목을 해볼 부분은 이낙연 전 대표인 경우에는 네. 계속 하락세고 한 자릿수였는데 그래도 두 자릿수를 회복을 했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그동안 좀 뒤처져 있던 이낙연 전 대표가 예. 조금씩 더디지만 호남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는 모습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좀 살펴볼 텐데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이 네. 앞서고 있고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순으로 이어갔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네. 이 지지율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주춤하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리얼미터의 조사는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방법이 다른 거죠? 달라요. 네. 그러니까 면접을 해야 하는 전화조사와 또 자동응답 조사인데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그동안 이 면접은 조사보다 높았어요. 오. 왜냐하면 자동응답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무당청의 전화 면접 조사로 보면 무당청에 있는 그 샤이 보수가 자동응답에는 국민의힘 지지한다. 네.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인데 오. 그런데 이 잘 나오는 결과가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주춤하다 1.5%포인트 내려갔다는 건 큰 폭은 아니지만
아, 최근에 좀 하락세 요인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네.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동안은 계속 하락세였어요. 근데 자동응답 조사라는 것은 연령대가 좀 높은 데서 그래도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가 나온다. 어딜까? 호남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5.18 행사를 관통하면서 그래도 호남 대망론 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다. 이렇게 되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에 활발한 행보를 보이면서 큰 폭은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기반을 또 추세를 올려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명 주목을 해야 될 사람은 바로 이광재입니다. 네. 이광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후발주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다.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봉화 효과가 나타난 거죠. 최근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을 기점으로 해서 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거든요. 이러면서 노 전 대통령과 관계가 가까워 가장 가깝다고 하면 두 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죠? 다른 한 명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그 한 명인 이광재 이 전 의원이 현역 의원이죠. 전 강원지사고 최근에 이제 출마 선언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관심이 모아지는 예. 주목 효과. 이것이 과연 얼마나 갈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 친노의 민심도 약간은 좀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월간 추이 결과가 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확실히 좀 급상승을 했다가 네. 약간 좀 하락하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줬고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 좀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희한한 것 중에 하나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좀 내려갔죠. 네. 이 시점에 올라간 지지율 또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 지사 그리고 자기 이낙연 대선 전 후보 대표. 말고요.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또 내려가요. 예. 이것도 항상 우리가 좀 역방향으로 가네요. 그렇죠. 연관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대립각에 서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내려간다. 대통령 올라가면 내려가고 대통령 내려가면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다음 조사 한번 네. 짧게 한번 볼까요? 이제 범진보 여권 주자와 또 범보수 야권 주자 간의 선호도 추인데요. 네. 여기에 좀 나와 있는 이름들은 저희가 좀 개인의 어떤 출마 의사와는 관계가 없고 좀 여야 정치권에 좀 거론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어느 정도 좀 진영 구도도 보면 뭐 대중들이나 정치권의 의견이 좀 반영된 결과입니다. 범보수 야권이 이제 3월과 4월에는 한 10% 정도 그렇죠. 우위를 보이다가 이번 달에는 좀 팽팽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재미있는 예. 게 보시면요. 3월, 4월에는 범진보가 밀리는 결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때 지지율이 또 낮게 내려갔던 누군가의 지지율이 있죠.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다 보니까 네. 내려갔었는데 다시 5월 달에 지금 정상회담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진보 여권 후보들에게도 무게가 실리면서 이번 최근 결과에서는 팽팽하게 예. 범진보, 범보수 후보들 간의 이 차기 대권의 네. 영향력과 출마 선언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여권에서는. 부분도 이 그루브 이제 네. 이 범진보 여권 쪽의 차기 대선 후보군에서 이 합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에 영향을 준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